자, 첫 번째 단락. 얘는 그냥 쉽게 읽을 수 있어요. 가로등처럼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없고 사회 구성은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한다. 자, 그래서 공공재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공공재는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것, 즉 혜택을 누구나, 즉 독점할 수 없어. 독점하지 않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걸 우리는 공공재라고 한다. 그렇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걸 공공재라고 한다. 자, 공공재는 주로 국민의 세금으로 공급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초적인 삶을 보장하기 때문에 적당량을 공급해야 된다. 이거 세금 들여서 만든다. 그러므로 혈세라고 하잖아. 혈세. 혈세를 낭비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적당한 양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지? 적당히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질문 딱 던진 거야. 첫 단락 별거 없지? 공공재는 뭔지 툭 설명해주고 공공재는 그래서 적당히 만들어도 돼요. 어떻게 하죠? 이런 얘기죠.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공공재를 포함한 재화는 가격이 높을수록 수요량은 줄어드는 반면 자 이거 뭐야? 수요 법칙이지. 가격이 높으면 조금 사게 되고 공급량을 늘어난다. 가격이 높으면 파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서 팔고 싶어진다. 수요 공급 법칙이니까 이거 알아요 하고 팍 버리면 돼. 따라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이 재화의 적정 공급량이 된다. 알지? 필요 없는 거야. 그런데 한 재화에 대한 시장의 수요는 각 개인의 수요를 합쳐 산출되기 때문에 개인의 수요 곡선을 합쳐서 시장 수요 곡선을 만든다.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내가 설명해 줬던 그 수요 곡선, 시장의 수요 곡선을 딱 그려준 것은 결국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 시장에 그 물건을 사는 사람들의 모두를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렇게 말한다. 그림은 두 명의 소비자로 구성된 사회를 가정했을 때 하나의 공공재에 대한 수요 공급 곡선이다. 아하, 이거 미리 그려놨어요. 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누군가 D1이라는 국민이 오케이 공공재를 원하는 수요 곡선이고 요거는 또 D2라는 사람의 수요 곡선이고 두 사람의 수요 곡선을 툭 더하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됐지? 개인의 수요 곡선, 이건 뭐야? 공통의 수요 곡선, 사회 수요 곡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공공재는 한 개인의 소비자가 타인의 소비를 제한하지 않는다. 당연하지. 누군가가 소비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없게 되는 건 아니다. 공원에 앉아 있는데 가로등이 반짝반짝하고 있는데 내가 가로등 밑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앉아있으면 야, 절로 가. 이 가로등은 내 거야. 이러지 못한다는 얘기지. 무슨 말 알겠지? 자, 즉 모든 개인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재화에 대해 각 개인이 부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마다 지불 용익은 다를 수 있고 자, 이런 말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우리는 이미 익숙한 거지. 그렇죠? 지불 용의액이 다를 수 있고 이것은 개인의 수요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지불 용의액은 수요다. 이 말을 한 거야. 좀 전에 내가 다시 한번 상기시켰던 그 얘기야. 기본 다시 설명했었던 거. 자, 그러면 결국 D1이라는 사람과 D2라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지불 용의액이 누가 더 큰가? 지불 용의액이 누가 더 커? D1과 D2 중에 D2가 더 큰 거지. 무슨 말이겠어? 요 수량에 대하여 그치? 요 수량만큼 가로등을 만들어줄게. 너 얼마 낼래? 그랬을 때 D1은 뭐라 그러는 거야? 이만큼 낼게요. 됐지? 너네 동네에 가로등 요만큼 설치해줄게. 이거 뭐 10개라고 치고 10개 설치해줄게. 너 얼마 낼래? 이만큼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두 시민의 합이 이만큼인 거야. 다 따라왔지? 따라왔지? 간단한 얘기야. 자, 그래서 공급량 Q를 기준으로 할 때 두 소비자가 지불 용의액은 P1과 P2를 합친 P가 해당 공공재에 대한 시장 전체의 수요가 된다. 즉 개인의 수요 곡선 D1과 D2를 수직으로 합친 것이 공공재의 수요 곡선 D이고 D와 공급 곡선 S가 만나는 지점에서 공공재의 적정 공급량이 결정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둘의 수요 곡선을 합친 곡선과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 언제나 만나는 점에서 무엇이 결정된다? 얘가 먼저 결정이 된다. 가로등 몇 개 설치할지 결정됐다는 거지. 다 따라왔지? 어렵지 않지?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요 녀석을 가지고 요거 지금 첫 번째 문제 바로 푸는 거예요. 요게 A 부분인데 A 부분을 참고해서 풀라고 했을 때에는 대부분 독서 지문에서 그 부분만 알면 대부분 풀 수 있는 형태로 자주 나와요. 그치? 그래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 가지고 보기 한번 보세요.
사유제란 아하 요거는 공공재였고 요거는 사유제야. 사유제. 즉 개인이 구매하면 혼자서 독점할 수 있는 녀석. 한 개인이 타인의 소비를 제한하기 때문에 특정 가격에서 개인의 수요량이 달라질 수가 있다. 즉 얘는 공급량을 딱 결정해 주게 되는 거고 무슨 말이겠어? 가로등을 이 동네 가로등 여차 저차 해서 3개만 설치할게요 이렇게 결정되는 거고 이건 사유제이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독점하기 위하여 얼마씩 가격에 따라서 다르게 구매를 하게 되는 것이지. 이랬지? 차이점이 이해했지? 자, 특정 가격에서 개인별 수요량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림처럼 가격 P를 기준으로 할 때 각 개인의 수요량인 Q1과 Q2를 합친 Q가 시장 전체의 수요량이 된다. 즉 개인 수요 곡선인 DA와 DB를 수평으로 합친 D가 사유제의 수요 곡선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즉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이 DA라는 사람의 지불 용이액과 DB라는 사람의 지불 용이액을 합치면 D라는 이 사회 전체의 수요 곡선을 만들게 되는 거야. 그러면 공급자의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뭐가 결정이 되냐면 시장 가격이 여기서는 이게 먼저 결정됐지만 여기서는 뭐야? 시장 가격이 먼저 띵 하고 결정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겠지? 그러면 그 가격에서 결정이 되지? 이 가격이면 DA라는 사람 너는 얼마나 살 건데 나 이만큼만 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지? 그러면 DB라는 사람 야 이 가격이 결정됐어 너 이제 얼만큼 살 건데 이만큼 살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되지? 이해되지? 누가 더 부자야? B가 더 부자네. 더 많이 사잖아. 같은 가격에서 끼리치 그리고 이 두 개에 더하여 합이 바로 얘가 됐더라 이런 얘기죠. 이해됐지? 이게 결국 이 시장에서 팔아먹은 전체의 수량입니다. 이게 사유제예요. 간단하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 공급 곡선의 기본을 알면 이런 녀석들이 다 같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적응이 되는 것이고. 알겠수?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요 공급 곡선 내가 요 수업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해 줬던 거를 반복 학습하셔서 머릿속에다 싹 집어넣어 주시면 이런 곡선들이 나올 때마다 적응이 된다. 자, 그러면 선택지 볼까요? 자, 보기 수요자들과 달리 A의 D1의 수요자와 D2의 수요자는 Q라고 하는 공급량에 대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공재니까. 그렇지? Q만큼의 가로등을 설치하면 D1이나 D2나 그 가로등을 동등하게 누릴 수가 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A의 수요자들과 달리 보기에 DA의 수요자와 DB의 수요자는 각각 P라는 가격에서 Q라고 하는 공급량을 소비할 수 있다. P라는 가격에서 Q라는 각각 아니지.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되는데 Q라고 하는 공급량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얘는 DA는 Q1, DB는 Q2만큼. 됐지? 자, 됐고요. 자, 2번 답이네요. 자, A와 보기 모두 수요 곡선인 D와 공급 곡선인 S가 만나는 지점의 수량이 자, A와 보기 모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인 S가 만나는 지점의 수량이 각 재화의 적정 공급량이다. 그렇지. 만나는 점에서 수량, 만나는 점에서 수량이지. 그건 틀림없지. 그치?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A와 보기에서 소비자의 수요 곡선이 하나씩 추가된다면 D는 위쪽으로 여기서 하나 선이 더 추가된다면 당연히 합이니까 더 커지겠지 수량이. 그래서 위로 올라가게 되죠.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더라.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얘는 오른쪽으로 얘는 약간 오른쪽으로 가는 것 같죠?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더라. 돼버렸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림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D1과 D2는, A의 D1과 D2는 특정 공급량에서 그 재화에 대해서 개인이 부여하는 가치가 다름을. 그렇지. 개인이 부여하는 가치, Q만큼 제공해 줄 때 P1만큼 낼 수 있어. P2만큼 지불 용이액이라는 건 그만큼의 나는 가치를 생각해. 그만큼의 이득이 생기는 거라고 난 생각해. 라는 얘기니까. 맞죠?
자, 보기 DA와 DB는 특정 가격에서 그 재화에 대한 개인별 수요량이 다름을. 그렇지. 이 가격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나는 이만큼 수요, 난 이만큼 수요 결정됐죠. 다 따라왔지? 별로 어렵지 않지? 별로 어렵지 않지?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런데 공공재에 대한 개인의 지불 용이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공공재에 대한 직접 공급량이, 적정 공급량이 그림과 같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실제는 다르다. 이런 얘기네요. 이로 인해 공공재가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도 일어나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클라크 조세 방식이 제안되었다. 자, 자, 요게 이제 이 지문의 핵심이 되는 것인데, 공공재는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것이니까 적당한 양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 적당량을 제공하는 게 애매해. 그래서 클라크 조세 방식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여 그 적당량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러면 클라크 조세 방법은 어떤 거냐? 클라크 조세 방식은 공공재 공급 비용을 공평하게 나눈 세금인 비용 분담금에다가 추가 세금을 합쳐 개인이 총 지불해야 할 세금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이게 뭐라고?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세금을 책정하는데 어차피 공공재는 뭐로 만드는 거라고 해서 세금을 가지고 만드는 거지. 그 세금을 가지고 만드는데 그 세금의 구성을 비용 분담금에다가 추가 세금, 비용 분담금에다가 더하기 추가 세금, 추가되는 세금을 더하여 세금을 내게 된다. 그게 뭔데? 설명해 주겠지 뭐. 이는 공공재 공급하기 이전에 지불 용이액 순이익 등으로 표출되는 개인의 선호도를 파악하여, 자,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이런 세금을 어떻게 하냐면 선호도를 파악하여. 선호도라는 건 뭐냐면 바로 지불 용이액이나 순이익이야. 지불 용이액이 크다는 얘기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얘가 크다는 얘기는 선호도가 크다는 얘기겠죠. 난 많이 낼 거야, 지불 용이액. 그죠? 그 다음에 순이익. 그 공공재를 만들므로써 나에게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 순이익. 이거지? 이해됐지? 순이익이 크면 클수록 선호도가 높겠지. 내 말 이해하지? 나는 동네에 있는 공원에 단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는데 내가 낸 세금의 일부가 들어가서 공원에 벤치가 만들어지고 시소가 만들어지고 가로등이 달리는 거 아니겠어. 이해됐어?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은 나는 공원 없어도 돼요. 놀이공원 없어도 돼요. 거기에 놀이터 없어도 돼요. 지불 용이액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이득이 전혀 없는 거지. 이 동네 사는 내내 한 번도 거길 지나가지도 않았어. 이래서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파악하여 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단 공공재에 대한 선호도를 진실하게 밝히게끔 유도해야 한다. 자, 주의사항 나오죠. 단다라단단단 뭐야? 이 선호도가 뭐 해야 된다? 진실해야 쓰겄는데요.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되겠습니다. 됐죠? 진실해야 됩니다. 자, 유도해야 된다. 만약 자신이 선호도가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의 크기를 결정한다면 사람들은 선호도를 속일 수 있으므로 클라크 조세 방식은 뭐라고? 나 이거 진짜 간절히 바래요. 100만 원만큼 바래요. 그럼 100만 원 내세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뭐야? 난 안 바래요. 그럼 내지 마세요. 난 10만 원이요. 10만 원 내세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뭐야? 나는 100만 원만큼 바래도 말을 안 할 거라는 거지. 진실되게 말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그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클라크 조세 방식은 개인이 표출한 지불 용이액이 그대로 개인이 지불할 세금의 총 액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 선호도를 속일 필요가 없도록 한다. 진실을 말하게 하는 방법 뭐라고? 바로 지불 용이액. 지불 용이액이 세금하고 딱 맞게 할 수는 없다. 하면 안 된다. 됐지? 왜? 지불 용이액이 뭐니까? 선호도니까. 됐죠? 자, 끝났어요.
자, 하나의 공공재에 대한 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클라크 조사가 적용되는 방식을 교량 공급 결정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자. 사례가 나왔어. 사례. 자, 사례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문제로 나오는 거죠, 지금. 교량 공급. 교량이 뭐야? 다리를 공급하는 것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을에 600만 원이 드는 교량을 만든다고 할 때, 자, 교량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은 600만 원이 들어야 거기에다가 다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리를 만들면 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교량에 대한 지불 용의에게 A의 선호도는 바로 얼마? 500만 원. B의 선호도는 200만 원. A는 500. B는 200. 됐죠? 자, 그 다음에 C는 100. 자, 선호도가 누가 높아? A가 제일 높고 그 다음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됐죠? 선호도 나왔고 지불 용의액 나왔습니다. 자, 전체 구성원의 지불 용의액의 총합은 얼마냐? 500, 200, 100을 하면 얼마예요? 800의 총합이 만들어줬어요. 합은 800. 됐죠? 자, 그러면 지불 용의액의 합이 공공재 공급 비용과 같거나 그보다 커야 공공재 공급이 되므로 이 말의 교량 건설은 가능하다. 아하, 뭐야? 요것보다 이 합이 크거나 같아야. 됐죠? 지불 용의액의 합이 크거나 같아야 이 고량 공급이 실시가 된다. 이런 얘기네요. 됐죠? 근데 얘는 훨씬 크네. 됐다. 건설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공재 공급 비용은 구성원들에게 똑같이 분담하여 지불하게 하므로 세 사람의 비용 드디어 나왔다. 비용 분담금 요거. 자, 비용 분담금은 똑같이 동일하게 분담시킨다. 동일하게. 어떻게 하냐면 바로 200만 원이다. 아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공급 비용 요말을 3등분 했네요. 그쵸? 3등분해서, 그쵸? 3분의 600을 해가지고 설라문에 얼마? 200만 원이 뭐다? 비용 분담금. 돼버렸죠? 비용 분담금. 그러면 나 500만 원 낼게요. 200만 원 내면 되고. 나 200만 원 내고 싶어요. 200만 원 내고. 100만 원 낼 거예요. 어이씨, 젠장 200만 원 내게 되네. 망했네. 됐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자, 그런데 개인의 순이익이 다른 구성원들의 순이익의 합보다 크면 자신의 선호도로 인해 선호도가 낮은 다른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손실을 안겨준 셈이므로 개인은 추가 세금을 지불하게 된다. 자, 이건 뭐야? 추가 세금. 추가 세금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자, 추가 세금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바로 다른 사람의 순이익이 합이 큰 사람. 됐죠? 순이익의 합. 순이익이 타인의 합보다 큰 사람. 이 사람에게 추가 세금을 물린답니다. 뭔 소린데? 설명해 주겠지. 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추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때 개인의 순이익은 순이익, 그렇지. 순이익이 뭔지 모르는데. 순이익은 지불 용의에게서 비용 분담금을 뺀 금액으로 그 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손실에 해당한다. 자, 그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계산 들어가죠. 자, 지불 비용 분담금이 200이잖아요. 나는 500만 원 낼 수 있어요. 그런데 200만 원 내니까 이거 마치 그거 같으네. 뭐? 개인의 잉여 계산할 때 내 지불 용의액은 1,000원이에요. 시장가가 500원이라고요? 그렇다면 난 500원의 이득을 보는군요. 했었잖아. 이해됐지? 그것처럼 내 지불 용의액은 500이에요. 그런데 얼마 내라고요? 3으로 나눠서 이거 600만 원짜리 교량이에요. 그러니까 시민이 3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3으로 나눠가지고 200만 원씩만 내시면 돼요. 그래요? 나는 300만 원 이득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뭐야? 아이고, 나는 빵원이에요. 망했어요. 전 마이너스 100만 원 손해예요. 얘는 손실이다. 이런 얘기죠. 돼버렸죠? 그러면 순이익이 자신의 순이익이 타인의 합보다 커야 된다 그랬어요. 자신의 순이익은 300인데 얘네 합은 마이너스 100이니까 크죠. 자신의 합은 여기인데 보나마나 뻔하죠. 작죠. 얘네 여기인데 보나마나 뻔하죠. 얘네들 합하면 작죠.
됐죠? 그래서 순이익의 타인의 합보다 큰 사람은 A는 순이익이 300인데 타인의 합 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100이므로 더 크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뭘 내야 된다? 추가 세금을 내야 됩니다. 추가 세금을 얼마 내야 되는 건데? 추가 세금을 얼마 내야 되는 건데? 자, 마이너스 100원이므로, 100만 원이므로, 자, 어디 갔어? 따라서 A 순이익이 300만 원, B 순이익은 0원, C는 마이너스 100. 그 다음에 100만 원의 손실 됐어요. 결국 A의 순이익이 300만 원, B의 순이익이 합이 마이너스 100보다 크므로 A가 추가 세금 됐어요. 자, B와 C의 각각 자신의 순이익이 다른 구성원들의 순이익 합보다 작으므로 추가 세금은 없고 200만 원을 지불하면 된다. 만약에 A가 없다면 지불 용의액이 합이 300만 원이므로 그렇지. 얘가 없으면 둘 합하면 300만 원. 됐지? 합이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런데 반대로 작아지죠? 작아짐으로 당연히 건설되지 못한다. 즉 A가 없었다면 공공재의 공급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클라크 조대 방식에서는 이와 같은 공공재 공급 결정 여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중추적 사람이라고 한다. 아하. 자,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는 거야? 이 사람 A가 300만 원 낸 사람, 300만 원 순이익을 얻은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중추적 사람이다. 중추적이 중심이 되는 사람. 이건 뭐야? 결정을 한 사람이야. 결정 여부가 얘한테 달려있어. 얘가 없으면 안 돼. 됐죠? 결정 여부가 달려있는 사람. 자, 그 다음에 추가 세금은 그걸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있어. 자, 지불해야 할 추가 세금은 뭐냐? 다른 구성원들의 순손실의 합에 해당하므로 C의 순손실은 100. 아하. 추가 세금은 어떻게 한다고? 바로 합이 추가 세금이래요. 추가 세금. 순손실의 합. 자, 해당하므로 C의 순손실 100만 원이 A가 내야 할 추가 세금이다. 즉 A는 비용 분담금 200만 원에다가 추가 세금 300만 원. 그래서 추가 세금까지 하면 300만 원 됐죠? 자, 그래서 여기는 추가 세금 100. 그건 어디서 왔는데? 여기서 왔네요. 여기서 와서 이렇게 해서 400만 원을 내게 되고. 됐죠? B는 200만 원, C는 200만 원. 아이고, 여기다 하면 안 되는데? 여기가 아닌데? 아이씨. 어쨌거나 얘는 200만 원만 내면 되고 A는 200만 원에다가 100만 원 더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100만 원 더한다. 추가 세금. 됐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야. 따라가면. 그렇지. 그렇게 어렵진 않지.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지. 어렵진 않죠. 자, 그렇게 계산합니다. 그런데 교량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할 때 어떤 개인이 자신의 지불 용이익을 속인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A가 지불 용이익을 낮게 표출하면 교량이 건설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A는 교량이 건설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순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다. 그렇겠지. A가 속이면 이거 말짱 도루묵이다. 이런 얘기죠. 됐죠? A가 나 100만 원만 낼래요. 그러면 간절히 바라던 바인데 안 서게 되는 거지. 됐지? 교량이 안 서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망했어. 괜히 그랬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어찌 그렇게 또 교량 건설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불 용이액을 높게 표출하더라도 자신이 내야 할 추가 세금에 변화가 없다. 두둥. 포인트 뭔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이 중추적 사람이 지불 용이액을 속여서 지불 용이액을 낮게 하면 건설이 안 될 것이며 지불 용이액을 높게 하면 추가 세금엔 변화가 없다. 건설은 되고 지불 용이액을 높게 하더라도 뭐 추가 세금은 없다. 됐지? 얘는 그렇다는 얘기야. 이 상황에서. 자, 끝나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까요? 자,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지금 교량 공급에 대한 이 녀석을 풀어보라고 그랬어요. 교량 공급에 대한 녀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B와 C는 지불 용이액을 진실하게 표출하고 A는 자신의 지불 용이액을 속여서 400만 원이라고 표출한 경우, 자, 500이 아니라 400으로 표출했어. 그러면 총합이 700. 그쵸? 표출한 경우 A가 내야 할 추가 세금은 줄어든다.
추가 세금은 뭐야? 손실에 대한 거니까. 손실은 얘밖에 없잖아. 100밖에 없으니까 그대로입니다. 됐죠? 추가 세금은 변화가 없죠. 추가 세금은 변화가 없습니다. 자, A와 C는 지불 용의액을 진실하게 표출하고 B는 자신의 지불 용의액을 속에서 100만 원이라고 표출한 경우, B, 이거 낮췄어. 100만 원으로 낮춘 경우 B가 내야 할 추가 세금이 늘어난다. B는 원래 추가 세금을 내지 않았지. A가 추가 세금을 냈죠? 됐죠? 그 다음 A와 B는 지불 용의액을 진실하게 표출하고 C는 자신의 지불 용의액을 속에서 0원이라고 표출해서 100원을 0원으로 했어. 자, 표출한 경우 C가 내야 할 C도 역시 추가 세금 내지 않지. 됐지? 자, 됐습니다. 추가 세금은 A만 냅니다. B와 C는 지불 용의액을 진실하게 표출하고 A가 자신의 지불 용의액을 속에서 100만 원이라고 표출한다면, 그치? 얘가 100만 원으로, 아이고야, 건설 안 되건디? A는 본래 얻을 수 있는 300만 원의 순이익을 얻을 기회를 잃게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요? 얘가 100만 원으로 하게 되면 총합이 얼마? 400만 원. 그래서 교량 공급은 아니 됨. 그러면 얘가 교량이 공급될 때 얻을 수 있었던 이득이 분명히 있었잖아. 그치? 그 이득이 사라짐. 됐죠? 순이익은 사라지게 된다.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와 C는 지불 용의액을 진실하게 표출했는데, 자,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됐고요. 자신의 지불 용의액을 속에서 100만 원이라고 표출한데, 자, 누가? B가 200에서 100으로 줄였어. B는 본래 얻을 수 있었던 순이익을 얻을 기회를 잃게 된다. 야, 얘가 100만 원 줄여도 총합은 700. 그래서 교량은 공급됨. 그래서 이득이 생김. 됐지? 어렵지 않네. 끝.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다른 케이스네요. 다른 케이스니까 이것도 정리를 해봐야 되겠네. 자, 두 개의 공공재 중에 하나만 공급해야 할 클라크 조세 활용 방안이다 그랬어요. 구성원들은 두 개의 공공재 X와 Y 중에 원하는 하나의 공공재를 선택한 후에 그 공공재에 대한 선호도를 표출하여 각 개인의 순이익을 산출한다. 자, 선호도를 표출한다는 것은 뭐예요? 지불 용의액을 제시하면 되는 거죠. 됐죠? 자, 순이익을 산출한다. 그 결과 순이익의 합이 큰 공공재가 공급된다.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경쟁하고 있을 때는 당연히 뭐야? 사람들이 더 원하는 걸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선호도가 높은 것, 순이익이 높은 것을 공급하면 된다. 이때 어떤 공공재를 선호하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은 동일한 분담금을 내게 되고 중추적 사람만 세금을 내는 건 똑같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달라진 것은 순이익이, 자, X제와 Y제가 있을 때,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 그러면 순이익을 계산하여 순이익의 합이 큰 쪽을 하면 된다. 끝. 자, 그 다음에 사례. 세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에 공공도서관과 공공병원 중에 X제와 Y제가 정해졌네요. 이때 개인의 선택과 선호도를 바탕으로 순이익을 산출한 결과 갑은 공공도서관에 30만 원, 순이익이 공공도서관에 30만 원, 을은 공공병원에 40만 원, 병은 공공도서관에 20만 원의 순이익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도서관 간단하게 정리가 되죠. 도서관과 그 다음에 병원 해놓고 갑을 병, 갑을 병. 자, 갑은 공공도서관에 30, 을은 병원에 40, 병은 공공도서관에 20. 아하, 절대로 현실 속에서 나올 수 없는 결과죠. 두 개가 경쟁한다면 당연히 뭘 원해요? 병원을 원하지. 그지? 자, 현실 속에 없는 얘기네요. 자, 50, 40. 아하, 이쪽이 크다. 그렇다면 무엇을 만든다? 도서관을 건설한다. 병원은 안 된다. 끝났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요것은 전부 다 뭐야? 순이익을 제시합니다. 자, 갑이 없더라도 공공도서관이 공급되었을 것이므로 어쨌든 자, 갑이 아니지. 갑이 없었다면 2대 4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자, 끝났고 을이 없었다면 그대로 도서관이죠. 을이 없었다면 공공병원이 공급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 다음에 중추적 사람이다. 에이, 을이 없었다면 공공병원이 공급되지. 을이 없었기 때문에 공공병원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안 되는 거였지. 그치? 그 다음에 을을 중추적 사람이다. 을은 중추적 사람 하라 뭐라 그랬어? 그 사람이 없으면 공급이 안 되는 것. 됐지? 근데 어차피 공급이 안 되지 여기는. 자, 병이 없었다면 공공병원이 공급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병이 없으면 그러네. 아, 뭐라고? 병원이 아니지. 도서관이지. 병이 없으면 도서관이 공급되지 않는 건데 땡 틀렸고. 각과 병 중에 한 사람이 없었다면 공공도서관이 공급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 이 사람이 없으면 자, 얘가 없으면 얘가 있으니까 됐지? 병원. 얘가 없으면 병원. 둘 중에 하나만 없으면 병원. 됐죠? 자, 그래서 둘 다 중추적. 그렇지. 중추적 사람의 본문의 개념은 중추적 사람의 본문에 정의된 개념은 그것이 공급이 되는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결정자예요, 결정자. 즉 얘가 없으면 안 돼. 얘가 있어야 돼. 얘가 없으면 안 돼. 얘가 있어야 돼. 둘 다 그래서 결정 여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추적 사람이다. 맞죠? 을과 병 중 한 사람이라도 없었다면 공공재에 대한 비용 분담금은 달라지므로 둘 다 중추적 사람이다. 공공재에 대한 비용 분담금은 그냥 뭐야? 그 녀석의 건설비를 나눈 것. 됐죠? 그럼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4번. 됐지?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클라크 조세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것도 꽤 틀렸네. 공공재의 적정 공급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그렇지. 이 지문의 아예 질문이 뭐였어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어떻게 결정하는데요? 적정량을. 그거였지. 근데 이 방법이 그래서 제시된 거 맞고요. 공공재에 대한 개인의 선호도를 진실하게 밝히게 하려고 만든 것이다. 그렇지. 진실하게 하려고 뭐가 일치되지 않도록 하는 거 기억나죠?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제한하지 않는 재화를 대상으로 한다. 그렇지. 공공재니까 서로 제한하지 않겠죠? 공공재에 대한 비용 분담금은 개인들이 표출한 선호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 아이고요. 비용 분담금은 공평하게 나누는 거고. 됐지? 공공재에 대한 비용 분담금의 추가 세금을 합쳐 개인이 내야 할 세금의 액수가 책정되는 되는 건 그렇죠. 누군가는 그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일어나다. 같은 단어의 다른 쓰임이네요. 싸움이 일어나다, 불꽃이 일어나다, 일찍 일어나다, 거품이 일어나다, 식욕이 일어나다. 본문은 뭐야? 어떤 경우가 일어난다. 일이 생기는 거 얘기하는 거죠. 어떤 일이 생기는 거. 그래서 싸움, 사건이 벌어진 거. 이게 제일 가깝네요. 됐죠? 같은 단어의 다른 쓰임은 항상 뭐한다? 어떤 경우가 일어나면 이라고 되어 있는 환경을 본 다음에 다음 전부 다 환경 보는 거. 됐죠? 싸움, 불꽃, 일찍, 거품, 식욕. 이거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이해됐지?